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돼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번 문제에서 수급을 통해 힌트를 찾아봤다면 이제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중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고르시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번 SK하이닉스, 2번 방산, 3번 조인트 팩트시트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번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할 가능성 크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증서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해외 투자자들이 직접 한국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해외 증시를 통해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종목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더 쉬워지게 될 텐데요. 만약 이 증서를 발행할 경우 미국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을 단숨에 따라잡을 거다라는 평가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반도체 ETF에도 편입이 될 가능성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거래일제 쉬어가는 모습인데 다시금 기대감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번은 방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폴란드 사절단이 폴란드에 방산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K2 전차 수출 등 폴란드와 이 방산 사업에서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던 폴란드였는데요. 이제는 K2 전차, 자두포는 물론이고요. 드론과 AI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져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방산주 조금 조용한 분위기인데요. 추세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인트 팩트시트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2주째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곧 발표될 거다라는 단독 기사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미정이다라는 소식으로 정정 보도를 낸 상황인데요. 이렇게 2주째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 발표에 힘쓸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조선처럼 한미 협력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서는 조금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관련해서도 전망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 안에서 저희는 어떤 키워드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세 가지 키워드가 제시됐고요. 두 분께서 주목하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보드 확대해 주시죠. 자, 조인트 팩트 시트 그리고 방산이 나왔습니다.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이후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이 팩트 시트가 결국은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들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언제 나오느냐 가장 많이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조인트 팩트 시트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섹터는 저는 자동차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관세가 일단 25%, 15% 정도로 낮춰진다는 건 굉장히 좀 파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25%가 그래도 일본이랑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동률로 비슷한 이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5%로 낮춰진다는 것은 우리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또 그만큼 생긴다는 거니까 북미 쪽에 연간 그 판매되는 생산량을 고려해 보면은 관세 인하로 인한 또 효과도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기대감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인트 팩트 시트가 이게 계속 일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그 매일매일 관세가 부과가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급해서 올 1일부터 이제 적용을 시켜준다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다시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섹터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입장의 해소 국면으로 계속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렇게 일정이 좀 미뤄지긴 했지만 자동차 섹터단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흐름이 꽤 나쁘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눌림목에서 반등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사실 시장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피가 반도체 섹터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성차 업체들도 경기 민감 섹터로서 같이 동행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최근에 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두고서 기대감이 한번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관세 인하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하게 자리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그런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장 수급이 지금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갔지만 내일은 자동차 쪽으로도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오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수급주 아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지만 자동차주도 저는 같이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일단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할 텐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순매수세가 거의 한 5거래 정도 연속으로 들어온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도 아까 셀트리온 쪽에서도 계속 관측이 됐었는데 4거래를 연속으로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최근에 이제 시장을 다시 이제 수급으로 인한 순환매를 주도하는 이런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또 사모펀드 쪽인 것 같거든요. 그쪽 수급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와 자동차 섹터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11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은 제약바이오와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자동차주 이런 완성차 업체들 가면은 또 낙수 효과가 또 중소형주 자동차 부품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동차 섹터 단에 있는 종목들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 협상 내용 자체는 뭐 예상하는 대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 실질적인 돈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그런 우려가 사라지면 이제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주인공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 자동차 쪽을 좀 유망하게 바라보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앞서서 원전을 짚어주셨던 송률 매니저는 이번에는 방산까지도. 뭐 방산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중동 중심으로 추가 수주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4분기까지 그래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K 방산 무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특히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연장 로켓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주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루마니아도 심상치 않습니다. 루마니아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차 구매를 위한 사전 승인을 이제 의회에다 제출했다고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수주 기대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동이 중요합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노후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우리 기업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방산이 왜 중요하냐? 수주 잔고에 답이 있거든요. 수주 잔고가 지금 대표 기업 4개를 봤을 때 110조 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2분기 대비했을 때 3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이 크게 없어서 그렇지 수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폴란드향에서도 지금 이제 다 우리가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잔여 물량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향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산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눌렸을 때가 기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뭐 지금 이제 KF21 기대감 계속 더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잘 만드는 게 전투기입니다. 뭐 사실 기술력으로 따지면 미국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FA50 같은 경우는 필리핀은 2번을 샀습니다. 2014년도에 한 번 구매를 하고 최근에도 한 번 구매를 했어요. 이 방산 시장에서 2번 연달아서 구매를 했다. 이거는 정말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주 잔고 좋고 실적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눌렸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의 대표 종목들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한눈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다시 반등할 수 있을 만큼은 받은 걸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방산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송일 매니저의 이야기였습니다.